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머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 김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과학동화 김태희입니다. 네, 기자님. 오늘은 어떤 얘기 또 해주실 건가요? 딱 지금이 새해 다짐이랑 좀 결심이 살짝 사그라질 시기인데요. 그렇네요. 네, 딱 이 타이밍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해왔습니다. 오, 뭔가요? 좀 체중 감량을 새해 목표로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뇌에 전기 자극을 주는 걸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네, 한국전기연구원 전자의료기기 연구단의 신기현 박사님과 이 최영진 서울대 의대 교수님과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였는데요. 네. 제가 작년 과학동화 10월호에 쓴 기사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특이하네요. 다이어트 하면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방법은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네. 덜 먹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약이 좀 유행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정도 알고 있었는데 전기 자극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저는 뭔가 희망을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2024년 8월에 부작용이 없는 두뇌 전기 자극으로 식욕을 억제하고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다라는 사실이 좀 알려졌습니다. 이게 뇌의 전기를 자극해서 식욕, 그러니까 좀 먹고 싶어하는 마음, 뭐 배고픔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것이 현재 임상시험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욕을 느끼는 것도 뇌의 작용 때문에 느끼는 거니까 네. 그 식욕을 억제하는 뇌에 자극을 준다. 뭐 이런 메커니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두뇌 전기 자극 실험은 쉽게 생각하면 좀 뇌를 해킹하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배부름, 즉 포만감을 느끼는 거는요. 단순히 위가 가득 찼다는 좀 물리적인 신호만이 아니고요. 좀 여러 호르몬과 신경계의 작용을 통해서 뇌가 이제 그만 먹으라라고 좀 신호를 보내는 과정도 있습니다. 네. 이 뇌는 몸을 조절하는 기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식욕을 높이는 신호가, 배가 부르면 포만감을 유발하는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활용해서 외부의 자극으로 유도된 가짜 신호가 신경회로를 조절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포만감을 느낄 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신호가 만들어지나요? 우리가 밥을 좀 배부르게 먹으면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나 네. 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좀 혈중에 많아집니다. 그러면 포만감을 유발하는 뉴런이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시냅스로 신경 전달 물질을 좀 방출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다시 뉴런 수용체에 결합해서 막 전이를 형성시킵니다. 이 과정은 이 전기 신호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신호가 여러 뉴런의 포만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서 이로써 좀 식욕이 억제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런 느낌 들었을 때 느낌이라고 우린 생각하지만 실제는 뇌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조금만 먹어도 난 배불러. 그러고 좀 넉넉하게 먹어도 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뇌의 신호 체계가 좀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까? 이게 신호는 좀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네. 그 신호를 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앞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렙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좀 비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렙틴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뇌가 렙틴 신호를 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렙틴 저항성이라고 좀 부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뇌에 일정 신호를 전기적으로 줘서 뇌를 속여가지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맥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연구에서는 가짜 렙틴 신호를 만드는 방법으로 식욕 억제를 도와준다. 이런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게 렙틴 같은 경우에는요, 뇌의 시상하부와 좀 결합을 하는데요. 네. 이번 연구팀에서는 전기 자극으로 자극한 뇌의 부위가 배외측 전전두엽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 배외측 전전두엽은요, 이마 바로 뒤에 있는 부위인데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에 좀 관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뭐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때나 뭐 의사를 결정할 때
충동을 조절할 때, 주의 집중을 기울일 때, 이럴 때 관여하는 뇌의 부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초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게 전전두엽에 있는 게 활성화되면 뭔가 공부 많이 할 때 네. 여기가 활성화된다고 들었는데 거기를 자극하면 식욕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배회측 전전두엽이 좀 손상이 되면요. 계획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배회측 전전두엽을 자극해서 인지적 통제력이라는 것을 좀 향상시키면 식욕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여러 발표됐습니다. 네. 이 인지적 통제력은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에 맞춰서 행동이나 좀 생각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인데요. 이걸 좀 향상시키면 음식을 더 먹고 싶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인지적 통제력을 높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라는 약속이라든가 그만 먹어야지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뇌의 일부 부분을 활성화시켜 준다. 뭐 이런 내용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배회측 전전두엽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F3, F4라고 부르는 두뇌의 어떤 부위를 좀 자극을 하면 되는데요. 예. 이 F3, F4 같은 경우에는 이 전극을 배치하는 두피 위치를 표준화한 1020 시스템 안에서 부르는 어떤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알파벳이랑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이 알파벳은 뇌의 영역을 의미하고요. 여기 네. F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을 뜻하고 3이랑 4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말하는 건데 이 숫자가 작을수록 정수리를 지나는 좀 중앙선에 가까운 것이고 네. 숫자가 클수록 두피 측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음. 그래서 이 F3이랑 F4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잠깐 요 머리 위로 얹을 때요. 네. 그 안경 알이 닿는 위치 그 정도 됩니다. 아, 그 오늘 사진을 가져오신 내용들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아까 임상 실험에서 식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임상 실험은 그럼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연구팀은 총 60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나눠서요. 한쪽은 전기 자극 실험군으로 또 한쪽은 위약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이 위약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자극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비교한 비교군이었습니다. 네. 실험은 총 2주에 걸쳐서 6번 진행이 됐고요. 한 번에 2mAh씩 총 20분 동안 전기 자극을 흘려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기 자극을 주는 척만 하면 위약 그룹 사람들이 알아채지는 않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네. 여쭤봤는데요. 이 위약 그룹에는 처음 그리고 딱 마지막에는 전기 자극을 주고 예. 중간 20분 정도에는 전류를 아주 약하게 들어갔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게 신호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연구자들이 또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식욕 수치를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기적으로 다 계산해서 명확하게 결과가 나온 건가 보네요. 네, 이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전기 자극을 주기 전과 주고 나서 자신의 식욕 수치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응답하게 했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로 배가 고픈지, 음식을 먹는다면 어느 정도로 더 먹을 수 있는지, 포만감은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총 8개의 항목으로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식욕 수치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에서 식욕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왔습니까? 이게 뭐 많이 줄어들어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좀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전기 자극을 받은 실험 그룹은 그렇지 않은 위약 그룹에 비해서 3배 이상 식욕이 감소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3배요? 네, 3배요. 첫 번째로 자극을 받은 전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요. 네. 두 번째 전기 자극 실험부터 피실험자들의 배고픔에 줄어들고 배부름이나 좀 포만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까 실험 참가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수치로 응답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총 6번의 실험이 모두 끝난 뒤에 위약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식욕 점수가 5.59점 정도 감소했는데요. 실험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평균 18.75점이나 감소한 이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좀 2주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짧은 실험이기 때문에 네. 이 연구팀이 실제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었는지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당시에 하지는 못했지만 실험에 참가한 이 참가자들이 식욕 억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2주 만에 엄청난 뭐 체중 감소까지 일어나진 않았겠지만 뭐 실험 참가자들이 분명 내가 먹는 그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니까 좀 길게 실험을 했으면 진짜 체중 감소까지 확인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앞서 2mA까지만 신호를 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단순 생각해서 전기 자극을 더 강하게 주면 식욕 억제 효과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도 사실 예상은 되는데요. 연구팀이 2mA로 실험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비침습적, 그러니까 뭔가 신체 내부에 도구를 삽입하거나 피부를 절개해서 뭐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사람 머리에 전기 자극을 줄 때 허가되는 최대의 전류량이 아. 2mA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2mA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자극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작년 가을에 이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에 직접 가서 이 2mA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좀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예. 당시에 제가 이마에 패치를 붙이고 전기 자극을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저희가 책상에 팔을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팔이 저린 경험을 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딱 그 정도의 어떤 저릿함 혹은 짜릿함이 이마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군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이 밀리암페어는 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짜릿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도 전기 자극을 계속해서 받으면 이 좀 무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뇌에 전기 자극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약한 전류를 뇌에 흘려보내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원리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류 전류를 사용해서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를 되게 오랫동안 흘려보내서 이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조절하는 경두개의 직류 자극이 있고요. 1에서 1만 헤르츠 사이의 특정 주파수를 사용해서 뇌의 진동수를 좀 조절하는 경두개 교류 자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연구에서는 어느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연구팀에서 사용한 것은요, 경두개 불규칙 신호 자극이라고 좀 비교적 최근에 되게 주목받고 있는 방식인데요. 네. 이거는 100에서 640헤르츠 사이에 랜덤한 주파수를 사용해서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이게 쉽게 말해서 불규칙한 전기 신호를 보내서 뉴런이 전기 자극에 좀 익숙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신경 흥분성을 좀 높이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 오히려 불규칙하게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게 익숙해져서 무뎌지는 효과를 막아주는 거군요. 야, 네. 그렇군요. 연구랑은 좀 다른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뇌에 자극을 주는 거의 이 방법에서요. 전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비침습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다른 방법으로는요, 뭔가 자기장이나 초음파, 뭐 적외선 등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직접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봤다고 하니까 뭐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님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재밌는데요. 제가 예. 당시에 그 사이언스가 머니에 출연하고 있는 김미래 기자랑 같이 취재를 갔었거든요. 전기연구원에서 처음 관련한 보도자료가 나오고 나서 제가 기사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그 과학동화 기자 3명이나 같이 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밀리암페어의 전기 자극 체험만 하고요. 총 20분 동안 진행되는 전기 자극 실험은 김미래 기자가 좀 대신해서 받았었어요. 아, 당시 김미래 기자가 요 실험을 위해서 아침이랑 점심을 거르고 거의 한 7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험을 하기 전에 정말 아무거나라도 먹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배고파 했는데 20분 동안 전기 자극을 받고 나서는 정말 이제는 배가 안 고프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야, 정말 대박이네요. 네.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도 예. 저희가 이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임상 시험을 했더니 한 번 자극을 받은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게 좀 식욕을 억제하는 실험인 거를 알고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예. 좀 나타난 일종의 위약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뭐 진짜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다이어트에는 정말 최고의 어떤 대안일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인제 그 작년 한 해 동안 위고비인가요? 그 네. 비만 치료제 정말 핫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 설사, 구토, 변비, 뭐 메스꺼움, 탈모도 일어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부작용은 없는 거라고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기로 뇌를 자극해서요. 식욕을 억제해서 더 음식을 더 먹고 싶다 이런 충동을 좀 억제하는 거라서 부작용이 없다는 게 최대 음.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이건 언제쯤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최소한 5년 정도를 좀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요? 현재 연구팀이 그 의료기기 개발 업체랑 뭐 제약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현재 짜서 음. 산업통상자원부 5년짜리 과제를 막 시작했어요. 네. 제가 어제 신기영 박사님과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 연구팀에서는 이 과제가 완료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30년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선 연구팀은 좀 추가적인 임상 시험을 올해 계획하고 있고요. 이 임상에서는 뭔가 좀 더 전류의 양을 변화하거나 좀 자극 주기를 다르게 하면 식욕 억제에 더 효과적인지를 살펴볼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임상의 규모를 좀 더 키워서 그 효과를 다시 한번 검증할 계획입니다. 네. 또 지금은 좀 뇌에 전기 자극을 주기 위해서 번거로운 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 전선을 좀 길게 연결해야 돼요. 예. 네, 연구팀은 좀 이것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마에 붙일 수 있는 무선형 전기 자극 패치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로 10cm, 세로 5cm 정도의 패치라서요. 이걸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사용의 편의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만약에 이게 개발되면 일상에 붙이고 다녀도 되겠는데요, 진짜. 그런데 이런 전기 자극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환을 치료한다. 이 아이디어는 비만 외에도 다른 질병 치료에도 사용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많은 치료에서 이미 전기 자극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기 자극이 뇌의 신경 활동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뭐 우울증이나 조현병, ADHD나 뭐 파킨슨병 이런 질병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요, 뭐 좌측 전전두엽을 자극해서 기분을 좀 개선시킬 수 있고, 조현병의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을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측두엽을 자극해서 환청과 같은 증상을 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23년에는요, 또 뇌가 아닌 척수에 전극 장치를 이식받은 중증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연구도 발표됐습니다. 보행 능력까지도요? 네, 이건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랑 로잔 대학병원이 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이었는데요. 논문에 따르면 하루에도 좀 6번씩 넘어지던 60대 환자의 척수에 전극을 이식하고 나니까 지팡이 없이 하루에 6km도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예. 이게 척수에서 전기 신호를 유발해서 다리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건데 좀 앞으로 파킨슨병은 물론 팔다리에 마비가 있는 환자 치료에도 좀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 전기 자극만 가지고도 진짜 다양한 질환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하고 얘기 나눌 때 앞서 말을 했지만 우리가 얘기진 않았지만 위고비 같은 약 먹는 거 말고 오늘 알려주셨던 전기 치료 이런 거 말고 또 완전히 다른 치료 방법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장내 미생물에 좀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장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네. 이 장내 미생물이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뭐 또 지방으로 저장하고 이러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네. 그래 실제로 비만한 사람과 정상 체중의 사람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르다고 하고요. 아, 그래서 비만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에 균형을 맞추는 그런 다양한 연구가 좀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서는 정상 체중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 유전자 치료로
비만을 치료하는 그런 연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식욕을 조절하거나 에너지 대사에 좀 관여하고 있는 유전자를 발현해서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연구도 현재 있습니다. 저 대학 다녔을 때요. 비만 치료제가 이제 곧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장내 미생물 유전자 치료 이런 기술들 상용화되는 날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뭔가 건강을 위해서 뭐를 하긴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과학자들이 좀 열심히 일을 하기를 응원하면서도 저녁은 좀 가볍게 먹고 자기 전에 뭐 운동이나 네.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만성적인 성인병의 원인인 비만 치료 이게 머지않은 것 같아서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과학동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